네, 안녕하세요. 융복합 의료제품의 전문가 초청 워크숍에서 융복합 의료제품의 국내외 GMP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김주희 교수입니다. 먼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해서 간단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융복합 의료제품과 관련된 GMP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국내에서의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융복합 의료제품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크게 두 가지 규정에서 정의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의 운영, 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융복합 의료제품과 융복합 혁신 의료제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융복합 의료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 관점에서 봤을 때 약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약품과 의약외품과 의료기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료기기, 규제 관점에서 서로 다른 그 두 가지의 품목이 결합된 것을 융복합 의료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결합 양식은 예를 들면 물리적인 방법 또는 화학적 방법,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융복합 의료제품으로 현재 규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결합한 경우에는 쉽게 그 구성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만 화학적으로 결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그 제품이 결합한 후에는 그 어느 부분까지가 의약품이고 어느 부분이 의료기기인지 모르는 제품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융복합 의료제품에는 기존의 의료기기였던 스텐트에 약물이 코팅된 약물 방출 스텐트 혹은 인퓨전 펌프, 기존의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던 창상피복제인데 항균성 물질이 포함된 항균 창상피복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프리필드 시린지라고 하는 사전 충전형, 약물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로 판매가 되는 주사기라든지 골 충전제로 사용되고 있는 골 시멘트에 항생 물질이 포함된 항균 골 시멘트가 대표적인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융복합 혁신 의료 제품은 무엇이냐 하면 이 혁신의 의미는 기술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기술이 혁신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정보통신이나 생명공학 기술, 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 즉 기술의 혁신 정도가 뛰어나서 기존 제품보다는 상당히 안전성, 유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되었거나 개선이 될 예정이 되어 있는 제품을 우리가 융복합 혁신 의료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허가나 심사에도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이제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거기서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새롭게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첨단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있던 것이긴 하지만 동물의 조직, 장기를 인체에 투여하는 이종 이식 제제나 세포, 조직, 유전 물질을 함유하는 의약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 공학 제제와 같은 의약품에 의료기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결합된 제품, 즉 이런 것들을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라고 이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가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범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융복합 의료 제품의 안전관리는 그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규제적 관점에서는 두 가지의 항목이, 품목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융복합 의료 제품 중에서 현재 품목 분류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주된 기능입니다. 주된 기능. 예를 들면 약물 방출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 약물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품목 분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의약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유사한 제품으로 약물 방출 스텐트는 의료기기 품목 분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텐트가 주된 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융복합 의료 제품은 그 주된 기능에 따라서 의약품의 품목 분류 혹은 의료기기의 품목 분류로 그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융복합 의료 제품의 그 특성, 즉 그 의약품과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를 해야 하고 또 융복합 의료 제품은 그 두 가지 제품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적합성 연구가 꼼꼼하게 체크가 돼야 되는 위험관리 이런 측면이 꼼꼼하게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의약품도 아니고 의료기기도 아닌 제3의 체계의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측면에 대한 평가 기술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허가가 되지는 않았지만 융복합 혁신 의료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체외 순환형 바이오 인공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와 그 세포치료제가 결합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포치료제가 충진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융복합 의료 제품인데 이러한 것을 과연 주작용 양식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미국에서 이제 허가를 받았던 알지네이트가 코팅된 이종 채도세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이 주작용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주작용 양식으로 품목 분류를 했더라도 과연 이 안전관리를 어떻게 그러면 기존의 의약품하고 동일하게 해도 되는지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융복합 의료 제품의 GMP라고 하는 가이던스는 미국에 현재 2017년도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미국의 그럼 융복합 의료 제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연방식품의약품 화장법이라고 해서 그 연방법에서 이 의료 제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21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서브챕터 5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파트 A라고 하는 데에 그 세부 항목인 503 섹션에서 이 융복합 의료 제품의 레귤레이션,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2에도 역시 이 분류에 대한 기본적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 융복합 의료 제품의 분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방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도에 통과가 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특정적으로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혁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융복합 의료 제품의 주관 부서를 지정할 것과 이 제품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 것을 요구하면서 FDA에 많은 자금이 지원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그 우리나라에서 시행 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연방 규정집에서도 역시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이틀 21이 주로 FDA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법령인데 그 중에서 파트 4에 해당되는 부분이 융복합 의료 제품이고요. 융복합 의료 제품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인 GMP에 관련된 것은 서파트 A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발표가 되었고 FDA에서 그 규정에 대한 가이던스는 그 이후인 2017년도에 확정된 파이널 버전이 나온 상태입니다. 또 참고로 서파트 B에는 시판 후 부작용 보고와 관련된 규정이 2016년도 3년 후에 나왔고요. 융복합 의료 제품은 여전히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GMP의 법적, 규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과 관련된 GMP 규정은 파트 210, 211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210 규정, 211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의료기기와 관련된 품질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은 820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QSR 이렇게 얘기를 하고 820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방 규정집에서도 역시 특정적인 융복합 의료 제품의 GMP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017년도에 식약처에서 2015년도에 드래프트 버전을 낸 이후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17년도에 확정된 파이널 버전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GMP for Combination Product라고 하는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법적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조사 입장에서 이 CGMP의 적합성을 어떻게 증명하고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한 60페이지 정도 가량의 지침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복합 의료 제품은 미국에서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사전에 알아야 하는 것은 융복합 제품에 속한 의약품의 정의와 의료기기의 정의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는데요. 연방식품의약품 화장품법에서 의약품의 정의는 공정서나 약전 등에서 인정된 품목 이거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환의 진단, 회복, 경감, 치료,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는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세 번째 보시면은 의약품은 신체 기능이나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기 정의를 살펴보면 1번, 2번, 3번까지는 의약품하고 크게 다른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내부, 즉 within 이나 또는 표면, 신체 표피이죠. 혹은 이제 피부 표면에서 그 작용이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주된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약품과 구별되는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부분이 작용 양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 작용 양식에 따라서 융복합 의료 제품을 분류하고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의료 제품의 정의를 세 가지 정도의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단일체, 즉 이 결합한 후에는 제품이 그냥 하나로 보이는 그러한 형태의 제품이 바로 이 단일체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일체가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융복합 의료 제품의 정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합포장 융복합 제품이라고 해서 각각이 서로 다른 품목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그냥 단지 같은 패키지 안이나 혹은 같은 유닛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합포장 제품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이제 우리 동시사용이라고 하는 품목이 있는데 분류가 있습니다. 동시사용은 크로스 레이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사용 시에 함께 사용되는 제품이다라고 라벨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시사용도 융복합 의료 제품의 범주에 포함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의료 제품은 크게 현재 코드 번호로 봤을 때 9가지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타입 0는 아예 융복합 의료 제품의 정의에 벗어나는 경우를 말하고 1번부터 9번까지가 우리가 융복합 의료 제품의 범죄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입 1과 2, 타입 1은 앞서 말씀드렸던 합포장 개념의 편의키트나 합포장 제품에 해당되고 예를 들면 의약품이 담긴 바일과 빈 주사기가 같이 포장된 것이 이 타입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타입 2와 타입 3인 경우에는 프리필드 시린지인데 미국에서는 의약품과 생물의약품이 다른 품목으로 간주가 되죠. 우리나라는 이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의약품과 의약품은 같은 법령 하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타입 2와 타입 3는 의약품이 주 작용 양식인 융복합 제품의 타입이 되겠고요. 타입 4와 5는 의료기기가 주된 양식인데 의약품이 코팅되거나 함침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의약품이 포함된 거고 5번은 생물의약품이 포함된 거에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타입 4와 5의 예로 들면은 약물 방출 스텐트. 스텐트가 주 작용 양식이면서 의약품이 코팅되어 있는 제품이 4번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번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융복합 제품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융복합 의료 제품의 범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의약품과 생물의약품이 조합된 경우를 말하고 7번과 8번은 이제 동시사용 제품, 9번은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하는데 동시사용이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런 것이죠. 광감작 의약품. 의약품이 광원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의약품을 광감작 의약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광원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께 포장되지는 않지만 레이블상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크로스 레이블 융복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융복합 의료 제품에 관련된 CGMP 가이던스. 미국에서는 이 CGMP 가이던스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서에서 먼저 이 지침서에 의도한 바 혹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너럴한 가이던스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어떤 특정한 융복합 제품에 대해서 상세한 GMP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규칙에 관한 설명이다. 또 2013년도에 발표된 규칙에 대한 기술이며 설명이다. 또 이것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 이 GMP 요구사항을 입증할 때 좀 더 간소화된 투명하고 간소화된 규제 체계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 서두에서 역시 CGMP라고 하는 것은 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란 제조 프로세스, 즉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제조를 하는 각각의 단계와 그 제조 시설, 즉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제조 시설에 대한 설계부터 모니터링 관리를 모두 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GMP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최소한의 요구사항 중에 핵심적인 것은 품질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양질의 원료, 이 원료는 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의료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계 원칙에 기반한 제조나 관리의 절차를 확립하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확립해 놓으라라고 하는 거고 품질의 일탈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사하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는 거고 이러한 모든 단계는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바로 이 GMP의 요구사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융복합 의료 제품에서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융복합 의료 제품은 그 융복합 의료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여기서는 구성 부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그 구성 부분은 조합이 된 다음에도 그 각각은 규제적인 지위를 유지한다라고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이냐면 각 구성 부분에 적용되는 GMP 요구사항은 그대로 융복합 제품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언뜻 들리면 융복합 제품은 의약품의 GMP도 만족해야 되고 의료기기의 GMP도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사실 그 의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융복합 의료 제품은 그 복합이 된 후에도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사실 그 규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융복합 의료 제품에 바이오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바이오 의약품의 기존 GMP 요구사항도 적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인체 유래물이 포함된다면 인체 유래물에 적합한 GMP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인체 유래물에 대한 GMP는 각각 그 요구사항이 다른데 그 각각 다른 요구사항도 모두 만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침이 그렇고요. 또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 GMP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행되는 모든 시스템, 운영 시스템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각각의 GMP를 모두 만족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복된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항 때문에 옵션 2를 두었는데 간소화된 접근법이라고 해서 Streamlined Approac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또는 바이오의약품에서 각각의 GMP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된 규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방침인데요. 이 간소화된 접근법을 좀 더 살펴보면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중심의 CGMP를 입증하거나 또는 의료기기 중심의 품질 시스템을 입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의 모든 GMP를 이행하고 의료기기 중에 6개 조항에 해당되는 것을 입증한다면 된다. 혹은 의료기기의 모든 GMP, 즉 의료기기에서는 QSR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QSR에서 요청하는 모든 품질 규정을 입증한 다음에 의약품 중에서는 이 8가지에 해당되는 것만 입증하면은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소화된 접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느 베이스로 할 건지, 의약품으로 할 것인지, 의료기기로 베이스로 할 것인지는 사실 주작용 양식에 따라서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이던스에서 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규정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특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교차 참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 8가지 조항이 다 만족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에서 교차 참조된 규정까지도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보관용 샘플은 생산기록서 검토를 참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820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820, 이 단지 이 211192가 이 8가지 조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은 충족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820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간이키트에 대한 설명을 또 다시 하고 있는데 이 간이키트는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각각 허가를 받은 것을 단순히 합포장한 정도이기 때문에 조립부터 그 멸균, 키트 자체에 대한 기타 처리 사항에 대한 GMP만 적합성 입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친절하게 시나리오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사전 충전형 주사기에 대한 GMP를 입증하려고 하는데 제조사가 이제 의약품 중심의 접근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조사 A, 의약품 제조사는 주사기를 공급하는 제조사 B에게 그것을 사서 충전시키고 포장하고 부착하고 유통하는 일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의약품 중심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규정 6가지 중에 적합성을 입증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시정 및 예방 조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의료기기 주사기를 만드는 회사가 말도 안 하고 구성 요소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이 프리필드 시즌지를 만들었는데 멸균 포장에 손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제조사 A는 책임지고 설계 검증 시험을 실시하라는 거고 B라는 제조 회사에다가 시정 요청을 하라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면 새로운 공급자를 찾아라 라는 모든 책임이 제조사 A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 코팅 메쉬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의약품을 제조자 B에서 사서
이 코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GMP 입증을 의료기기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의료기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820에 해당되는 구매관리는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구매관리 내용 중에서 이 의료기기 회사는 의약품 회사에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구매 계약을 맺을 때 만약에 의약품을 만드는 제조사 B가 변경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의약품을 만드는 제조사는 그 변경사항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도 반드시 추가적으로 설계 검증이나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약물 방출 스텐트라는 경우에 의료기기 제조사는 의료기기 중심의 접근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조사 B한테서 원료의약품을 사고 제조사 C에서 폴리머를 산 다음에 코팅액을 만들어서 코팅을 합니다. 또 D라는 회사에서는 포장 물품을 이용해서 포장을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이 의료기기 중심의 GMP를 입증한 다음에 의약품 GMP 중에 8가지 항목을 만족시키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의약품의 구성요소, 제품 용기 및 마개에 대한 시험과 승인 혹은 거부해야 되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즉 제조사 A, 의료기기 제조회사는 다른 회사, 제조사 B, C, D에 대해서 이 사용을 승인할 건지 거부할 건지를 검사하고 시험에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GMP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용어에 대해서 저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GMP 용어는 미국에서 제조는 이 설계부터 보관, 그러니까 설계도 제조에 포함되고 있고 저장까지도 제조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고 이 제조사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제조사가 설계만 하는 경우에도 제조 활동이 되기 때문에 설계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은 자동적으로 제조 시설이 되게 됩니다. 또한 제작이나 라벨링 또는 포장을 다른 주체에 수행하더라도 설계 활동에 대해서는 GMP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GMP 해설서를 보면은 제조와 제조사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는데 조금 더 미국에 보다는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설계부터 생산을 하는 모든 작업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의약품 관점에서 제조라는 것은 원료 의약품을 사는 것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모든 작업을 다 제조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융복합 의료제품과 관련된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을 우리가 구성 부분 혹은 constituent part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constituent part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주작용 양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인 component, 즉 구성 요소는 사실 이 구성 부분하고 전혀 다른 의미인데요.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 GMP 입장에서 보면은 의약품 제조에서 사용되는 다른 성분 혹은 의료기기 제조에 사용되는 그 기타 등등의 성분을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 부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면 유사한 용어가 무엇이냐 봤을 때 첨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가이던스를 살펴보면은 첨부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포장 내에 허가받고자 하는 제품 이외에 전혀 다른 규제 관점에서 보이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품목을 우리가 바로 이 첨부물, 즉 미국에서 구성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용어하고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침에서 보면 이 첨부물의 용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로 혼합하여 투여하거나 사용 시 필요에 따라 첨부하는 것을 첨부물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내부에서 쓰는 지침서이긴 하지만 우리도 융복합 의료 제품을 이야기할 때 이 구성 부분에 상응하는 어떤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심사 절차도 미국에서는 부서 간의 협력 절차가 표준 지침서의 절차로 이제 잘 마련이 되어 있고, 부서 간의 협력 심사 절차를 어떻게 의뢰하는지 표준 양식이 나와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이와 상응되는 우리나라에서 절차는 첨부물의 협력 심사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장되어 있으나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부서에 협력을 요청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GMP와 의료기기 GMP는 이미 다 많이 아시겠지만, 의약품의 GMP의 정의, 바라보는 관점과 의료기기 GMP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이 GMP를 어떻게 정의하고 정리해서 적합성을 입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복합 제품을 어떻게 심사하고 있냐면, 그 품질 심사를 의약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원료의약품, 제조방법, 주성분의 원료의약품의 기시법, 완제의약품에 대한 기시법, 안전성에 대한 자료 정도로 품질 심사를 하고 있고요. 품목 사례에서도 약물 방출 스텐트인 경우에 제조방법, 시험 항목 정도의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료기기 관점에서 의료기기 4등급인 경우에는 우리가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 항목 중에서 2.7번의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요약에 보면은 복합 조합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기기가 만약에 의약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의 식별과 출처를 적어라. 또 사용 이유를 써라. 또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라 라고 되어 있고, 의약품의 명칭, 성분, 규격 등등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고려해서 작성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심사에 대한, 품질 심사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GMP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